많은 부분을 후회하는 편은 아닌데 이 부분은 진짜 후회해요. 본 게임이 시작이 됐는데 대기업에 취직도 못하더니 가고 헤어졌다고 우리가 연애했던 그 시간이 전부 다 아무 의미 없는 게 돼버리는 건 아니잖아. 나 자신을 속이는 게 제일 쉬워. 근데 또 알아채기는 제일 어려워요. 오늘은 제가 20대의 저를 만날 수 있다면 꼭 해주고 싶은 조언 3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저는 똥인지 된장인지는 먹어보는 게 최고다. 그러니까 뭐든지 경험을 해야 좋다는 그런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어렸을 때 알았다면 좋았을 걸 하고 좀 곱씹게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effortlessness 이런 단어 들어본 적 있으시죠? 뭔가를 쉽게 특별한 노력 없이 해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요.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예쁜 걸 effortless beauty. 뭔가 무심한 듯 시크하게 이런 것도 effortlessly chic. 뭔가에 되게 탁월한데 그걸 위해서 노력하거나 공들인 티가 안 나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부러웠어요. 날 때부터 좀 타고난 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쓱 한번 해봤는데 너무 잘하는. 근데 저는 이런 타고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노력을 엄청 해도 겨우 따라갈까 말까인데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그냥 한번 쓱 해봤어. 근데 너무 잘해. 그러니까 멋있고 뭔가 간지가 나잖아요. 농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그냥 한번 처음으로 쓱 해봤는데 갑자기 덩크슛을 넣어. 얼마나 멋있어요. 이 사람들은 심지어 망하는 것도 잘해요. 실패를 되게 part of the big plan, 이미 짜여진 플랜의 일부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때는 이러이러해서 망하리라. 하지만 요거를 해서 다시 일어서리라. 이런 거를 미리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너무 건설적으로 망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해줄 얘기도 많고 그 얘기 자체가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제 20대를 관통하던 내적 질문은 조금 웃기게도 나는 왜 간지가 부족할까였어요. 나는 왜 타고난 게 없을까? 나는 왜 항상 이렇게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하나? 이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인생에서 원하는 걸 남들에게 많이 드러내질 않았어요. 뭔가를 간절하게 원하는데 아닌 척. 왜냐하면 간절히 원하는 것 자체가 폼이 잘 안 나잖아. 나는 재미삼아 한번 해봤는데 잘 되더라? 이렇게 하는 게 더 멋있잖아. 근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를 기만하게 되더라고요. 속으로는 내가 한국을 떠나서 해외 생활도 하고 싶고 외항사 승무원이 너무너무 되고 싶고 영어로 일하면서 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간절하게 있는데 그걸 표현을 안 해.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관심 없는 척을 하는 거죠. 속에 내 진심이랑 밖으로 표현되는 내 마음이랑 너무 다르니까 어느 순간부턴가 내 진심도 잘 느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했었던 게 맞나 하면서 좀 고개를 갸웃거리게 돼요. 거짓말은 다 나쁘지만 그중에서 가장 질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나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을 속이는 게 제일 쉬워. 근데 또 알아채기는 제일 어려워요. 고작 그 간지를 위해서, 꾸안꾸 멋짐을 위해서 저는 저 스스로에게 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하는 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 첫 번째는 effortlessness is a myth. 수월함은 환상일 뿐이다. 제 첫 직장 얘기를 해볼게요. 제 첫 직장이 하얏트 호텔이었거든요. 짧게 말해서 저랑 결이 너무 안 맞는 곳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치가 굉장히 심한 곳이었고 저는 정치랑은 정말 극상인 사람이거든요. 절대 가면 안 되는데 그때는 제가 저를 몰라도 좀 너무 몰랐어요. 그때 어렸으니까. 거기다 다들 스위스 호텔 학교 졸업하신 분들이고 유일하게 국내 대학 나오신 지배인님이 경희대 호경 나오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저는 지배인은 아니었지만 숙대 나오고 전공이 홍보 광고였으니까 회사를 가는 매일매일이 너무 거북하고 불편한 거예요. 안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매일 아침에 에미넴, 50 cents 총 빵빵 쏘고 10초에 유혹이 막 10개씩 나오는 이런 랩송을 들으면서 출근을 해야 전투력이 진짜 풀 충전이 돼서 하루를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안 맞고 다니기 싫었는데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첫 직장인데 1년도 못 채우고 그만두는 게 너무 루저 같은 거야. 그리고 제가 공채지옥을 이제 막 끝낸 상태였잖아요. 면접 정말 다 떨어지고 C땡 그룹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하얏트에서 저를 받아준다기에 낼름 온 건데 그 자소서 면접 전쟁을 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버텼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회사 출근하는데 횡단보도를 건너잖아요. 저쪽에서 차가 오는데 그 차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서 나를 죽지 않을 만큼만 치였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회사를 안 갔으면 좋겠는 거야. 이게 약간 우울증의 전조 증상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왜 못 그만뒀나 지금 생각해보면 남들한테서 실패라는 낙인이 찍히는 게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나름 여태까지 모범생의 길을 잘 걸어왔고 크게 실패라는 걸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졸업하고 본 게임이 시작이 됐는데 대기업에 취직도 못하더니 그나마 잡은 첫 직장에서도 1년을 못 버티고 그만둔다는 거는 당시 제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 주변에 어른들이 다 20년, 30년씩 한 직장에서 한 직업으로 계속해서 일을 해오신 분들 뿐인 거야. 그러니까 그만둘 수도 있지 이런 말을 해줄 어른도 없었고 제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도 또 제 마음이 이해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그만둔 거는 정확히 1년 채우고 10개월쯤 다녔을 때 우연히 네덜란드 항공 승무원 채용 공고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했고 정말 운이 좋게도 붙었죠. 그래서 미니멈 노티스 하고 정확하게 12달을 채우고 그만뒀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후회하는 편은 아닌데 이 부분은 진짜 후회해요. 더 빨리 그만뒀어야 했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못 그만둔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 직장이랑 너무너무 안 맞아. 그건 확실해. 그런데 남들에게서 실패라는 낙인이 찍힐까 봐 그게 무서워서 계속 갔던 거잖아요. 뭐 무서운 것도 그렇지만 알량한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는 것도 좀 싫었겠죠.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이런 비슷한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던 거를 당장 그만두라거나 퇴사를 종용한다거나 이런 메시지는 아닌데 내가 이걸 정말 안 하고 싶어. 너무 안 맞아서 막 미쳐버리겠어. 그러면 그만두세요. 그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든 상관없어. 이런 말이 있는데요. When one door closes, another window opens.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창문, 다른 기회가 열린다는 뜻인데요. 이건 반대로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을 닫아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떠나보내야 될 건 떠나보내고 맞아들일 건 또 새롭게 맞아들이는 타이밍을 아는 거. 인생의 정말 큰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완벽주의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미완성이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면 좀 끝내지를 못해요. 끝내기만 잘 못 끝내는 거면 괜찮은데 이것 때문에 시작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시작했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 그러니까 아예 시작을 하지 말자. 이렇게 굉장히 파괴적인 뭐 아니면 도 이런 태도로 디벨롭이 되는데 돌아보면 제가 완벽을 기하느라고 준비에 공을 엄청 들인 것 중에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대충 경험이나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한 게 훨씬 더 오랫동안 지속성 있게 할 수 있었고 어느 정도 결과도 가져다 줬어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냥 소소하게 글 올리는 네이버 블로그를 거의 10년 동안 했었는데요. 처음부터 내가 나는 에세이를 써야겠다 이렇게 방향을 결정하고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당시에는 이제 누구나 네이버 블로그 하나쯤은 갖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고 저도 인스타그램 계정 파듯이 대충 하나 만들어서 이런 글도 써보고 리뷰도 써보고 여행기도 써보고 그러다가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와서야 나는 머릿속에 있는 내 생각을 정리해서 공유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방향으로 굳어진 거지 제가 처음부터 Who in the Market은 뭐고 내 타겟 독자층은 누구고 이 블로그를 얼만큼 키워서 이걸 통해서 뭔가를 이루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한 거지. 몰라도 일단 시작하고 해보면서 배우는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you don't know what you don't know. 모를 때는 내가 모르는 게 뭔지도 몰라요. 아무리 시작할 때 계획을 뻑적지근하게 세워봤자 여기저기 빈 구멍 투성이야. 그러니까 완벽주의 성향이신 분들 그냥 일단 시작하세요. 일단 한번 해보는 거지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해보다가 중간에 그만둬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나 자신 외에는. 완벽주의 성향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결과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과정에서 내가 아무리 귀중한 경험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충분하지 않으면 과정을 좀 아무 의미 없는 걸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시험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잖아요. 그 공부라는 과정 자체에서. 그런데 결과가 만약에 시험을 패스를 못했어. 아니면 시험 점수가 목표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았어. 그러면 공부를 했던 그 과정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시간 낭비했네 이러면서. 제 유튜브도 지금까지 제가 영상을 한 35개, 6개 정도 올리면서 구독자가 6,000명이 넘었어요. 만약에 구독자 수가 한 500명이었어. 500명도 물론 많은 거지만 6,000과는 비교도 안 되는 500명이었어. 그러면 분명히 저는 내가 스크립팅한 시간, 영상 찍은 시간, 편집한 시간, 또 편집을 제가 파이널 컷 프로로 하는데 그걸 제가 처음부터 쓸 줄 알았던 게 아니잖아요. 그거 배우는 시간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걸 다 계산해가지고 진짜 시간 낭비 너무 많이 했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의미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제 파트너가 하는 가구 사업을 곁다리로 돕잖아요. 거기서 이제 같이 일하는 마케팅 에이전시가 있는데 메타 광고를 돌려야 되니까 영상 광고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보내달라는 요청을 가끔 하세요. 그때 제가 유튜브 하면서 우당탕탕 엉망진창 배워둔 파이널 컷 프로가 그래도 도움이 좀 돼요. 아예 제가 영상 편집을 정말 아예 할 줄 몰랐다면 이런 일을 하는데 거의 2배, 3배씩 시간이 들었었겠죠. 또 반대로 거기 일하면서 배운 피그마나 아니면 칸바 같은 그런 툴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 하면서 뭐 썸네일 만들 때라던가 그럴 때 되게 유용하게 쓰이고요. 인생에서 의미 없는 과정이란 없어요. 뭐 지금 남자친구랑 결혼까지 못 가고 헤어졌다고 우리가 연애했던 그 시간이 전부 다 아무 의미 없는 게 돼버리는 건 아니잖아. 혹은 내가 지금 결혼 생활을 하는 남편이랑 이혼한다고 해서 그간 했던 결혼 생활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니듯이 결과는 사실 반짝 순간일 뿐이고 거기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인생의 99%를 차지하는 건데 과정에서 의미를 못 찾으면 내 인생 의미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라고 머리로 생각은 하지만 이걸 안 까먹고 잘 기억하면서 살긴 너무 어렵다는 거. 이거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신 분들 중에도 공감하시는 분 있고 못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일이 잘 된다고 막 몰아붙이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심한 편이거든요. 일을 할 때 누구나 그 편차가 있잖아요. 일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런데 잘하고 싶으니까 잘 될 때 딱 맞아 떨어지면 미친 듯이 몰아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번아웃이 쉽게 옵니다. 일의 페이스가 올라갈 때마다 내 에너지를 완전히 쏟아붓는 게 좀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때가 많아요. 오히려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그 한껏 고양된 스피릿을 좀 진정시키고 다독거려 가면서 오늘 남은 이 잉여 에너지는 내일 일하는 데 쓰자 이런 마음으로 일정하게 나눠서 일을 꾸준히 해가는 거죠. 제가 타밀피거 다닐 때 야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게 원체 그때 일이 많아서 그랬기도 하지만 제가 당시 일을 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머천다이징 플래너였는데 제가 하던 일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이번 시즌 컬렉션 얼마나 잘했나 비즈니스 퍼포먼스를 분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타겟팅하고 포캐스팅하고 이런 게 주요 업무였거든요. 전 남성복에서 일을 했었는데 남성복 하나에도 제품군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자켓, coats, pants, shorts, shirts, sweater, whatever you name it. 근데 여기에 스타일도 다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컬러도 다 달라. 이거를 all season, this year, last year, the year before last year 이런 모든 거를 다각적으로 보고 분석하면서 결론을 도출해내고 그거에 따라서 비즈니스 디렉션을 스티어링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매력인 거예요. 안 좋은 점도 물론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만뒀지만 결론적으로 어쨌든 일 자체는 저랑 너무 잘 맞았어요. 아무튼 재밌으니까 집중할 수 있는 타임 윈도우가 딱 생기면 거기에 완전 푹 빠져서 계속 하는 거야, 일을. 보통 한 오후 5시 이후로는 미팅을 잘 안 잡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5시에 시작했으니까 좀 늦잖아요. 계속 하다 보면 저녁도 까먹고 한 10시, 11시까지 계속해서 일을 해. 그러고 나면 완전 파김치가 되죠. 그러고 집에 가는 거야.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다시 해서 그 일을 또 해야 돼. 이거는 정말 번아웃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 일은 심즈나 스타크래프트 같은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너무 몰아붙이다 보면 에너지 고갈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내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죠. 아, 내가 지금 일이 잘 돼서 재미가 붙더라도 이렇게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이걸 잘 나눠서 지속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뭐든지 이제 완벽하게 해내려는 애티튜드 자체는 너무 좋지만 이런 단점들 때문에 제가 20대에 저를 만난다면 힘 좀 빼, 욕심 좀 버려, 완벽하려고 해봤자 세상에 완벽이란 게 없다 얘,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네요. Ready? Come on. Come on. vậy? Chắc cái thứ này. Đấy. Nè nè. Đi sao?